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보안관리 교재는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중간이죠. 자, 여러분, 보안은 뭡니까, 보안? 보안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보안용어이다, 보안용어이다 하는데, 보안용어이 뭐 하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보안용어는 외부에서 어떤 들어와서는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건물 내로, 사무실 안으로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보안입니다. 그건 인원 보안이잖아요. 사람 보안이죠. 그 다음에 어떤 내부에 있는 저직원이 비밀스러운 문서나 중요한 문서를 외부로 가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보안이죠. 그 문서 보안이죠. 뭐 이런 것이 다 보안입니다. 예를 들면 또 국가 중요시설 있죠. 국가 중요시설에는 함부로 드론 같은 걸 띄워서 촬영 못하게 하죠. 그런 것도 일종의 시설 보안입니다. 그건 시설이죠. 시설물에 대한 보안, 시설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또는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는 것, 보안 차단하는 것, 방지하는 게 바로 보안입니다. 뭐 경찰 보안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의 원칙 또는 보안 업무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서술에 내겠죠. 다음 중 보안 업무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또는 한정 원칙 또는 비확산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정 원칙, 비확산의 원칙,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능률의 원칙. 자, 먼저 알 사람 알아야 하는 원칙은 그대로죠. 어떤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꼭 그 문서와 관계된 문서 처리와 관계된 사람만 알아야 되지 그 외의 사람 알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특히 개인의 인사에 관한 신상 자료 있죠. 신상 자료 인사 파트인 사람만 알아야 돼요. 다른 파트인 사람은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 사람 알아야 되니까 한정되는 거죠. 특정한 사람 알아야 된다. 한정 원칙입니다. 알 사람 알아야 되는 원칙, 한정 원칙. 두 번째는 부분화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번에 다량의 비밀 또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문서를 외부에 배포할 때 한 몫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구분해서 잘라서 줘야 된다는 거죠. 한 몫이 다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분화의 원칙 또는 구분화의 원칙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안과 능률의 원칙 또는 보안과 효율의 원칙.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글자가 안 되는데 못 쳤는데,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능률이고, 이게 업무의 능률입니다. 이게 보안이라고 치면, 보안의 강도가 이래 갈수록 높아집니다. 보안의 강도가 낮죠? 만일 보안의 강도가 낮다고 치면, 보안의 강도가 낮으면 조직 구성은 대부분은 그 어떤 특정한 보안사항에 대해서 또는 문서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알면 알수록 직원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보안의 강도가 낮아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보안의 강도를 점점점 높입니다. 이때는 100명이 알았는데 가면서 50명이 알게 되면 보안의 강도는 중간쯤이 되면 업무의 효율은 낮아집니다. 왜? 그 문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요.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 아는 사람만 그 지시를 따릅니다. 어떤 사장이 중요한 지시를 했다. 사장이 중요한 지시를 전 직원이 다 알면은 업무 효율 높아지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임원만 알아야 된다. 그럼 보안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임원만 알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 처리하는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안과 능률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안과 능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것이 바로 보안과 능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안과 능률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보안이 중요하고 어떤 분야는 능률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보안과 능률을 적정한 정도,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경호 같은 거, 대통령의 경호 같은 거는 어떤 능률보다는 보안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생명, 신체 안전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호 관련 문서, 경호 관련 내용은 대통령 경호처장, 경호관계자, 그 다음에 경호원들 말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게 합니다. 대통령이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가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죠. 자, 보안과 능률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의 대상입니다. 보안의 대상. 보안의 대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 및 지역보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물론 있으면 통신 보안도 있고 뭐 자재 보안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인원 보안은 아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시설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교육을 잘 시켜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어떤 중요한 사항을 바깥에서 입으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인원 보안입니다. 아마 계급이 높을수록 또는 중요한 기밀을 취급할수록 인원 보안의 강도는 높아지겠죠. 뭐 일반 평범한 직장인 같으면 뭐 인원 보안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뭐 거지 인원 보안 대상 아니죠. 그러나 국가정보원장 굉장히 중요한 인원 보안 대상입니다. 경찰청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이란의 핵기술자가 암살당했죠? 누가 죽인지 모르지만 핵기술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암살당했습니다. 아주 계획적인 암살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경호원이 따라붙었지만 너무 치밀하게 암살을 계획했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남지 못했는데 핵기술자 굉장히 고도의 인원보안 대상이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보안 이거 중요합니다. 문서. 자, 그래서 문서는 뭐 일반 문서가 있고 비밀 문서가 있는데 비밀을 일단 분류할 때 원칙입니다. 비밀은 여러분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비 이런 게 있죠. 자, 비밀의 종류도 있지만 비밀의 종류는 일단 넘어가고 이런 어떤 중요한 비밀을 분류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 세 가지 하나 두셔야 된다. 과도 가수 분류 금지 원칙, 독립 분류의 원칙,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도 가수 분류 금지 원칙이 뭐냐면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최고 등급이 아니에요. 어떤 문서가 비밀 문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굉장히 상급 비밀에 해당된다. 그러면 상급 비밀을 분류해야 되는데 그걸 1급 비밀을 분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암호자재가 여러분 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암호자재 국가에 예를 들면 우리 군 수뇌부가 어떤 비밀을 작전을 수행한다 하면 암호를 쓰겠죠. 그러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쓰는 게 암호자재입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암호자재는 암호를 기록한 자재는 최소 2급 이상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암호자재는 2급 이상으로 분류한다. 과도 과수 분류 금지. 지나치게 낮게 분류도 안 되고 지나치게 높게 분류도 안 되고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야 된다. 암호자재는 2급 이상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분류의 원칙이라는 것은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야 되고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A라는 비밀 문서가 있으면 이 비밀의 내용이 2급 정도 된다. 그럼 2급 비밀을 분류해야 돼요. 근데 이 2급 비밀이 1급 비밀과 관련이 좀 있다 해가지고 1급 비밀을 분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분류된다는 원칙. 이게 독립분류 원칙입니다. 그 다음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은 외국에서 받은 비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간, 그러니까 그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필요한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도만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1급 비밀로 분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황청에서 그거는 교황님은 서민을 위해서 친서민적인 분이니까 교황의 방한 행사에 대해서는 상급 비밀로 분류해주라. 이렇게 부탁했다가 하면 우리나라의 청와대에서 또는 경호처에서 1급 비밀을 분류하고 싶어도 상급 비밀을 분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입니다. 자, 과도 가수 분류 금지, 독립 분류, 외국 비밀 존중 원칙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및 지역 보안입니다. 자, 이런 거 원자력 발전소죠. 자,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2호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시설, 국가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게 파괴될 때 심각한 문제 생기죠. 최근에 드론으로 저걸 찍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과 지역의 보안을 위해 가지고 보호지역이라는 개념이 보안노무 규정에 있습니다. 보호지역이라는 개념. 자, 보호지역은 특별히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 뜻인데 이거를 보호지역 종류가 아니고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인데 중요도가 높은 것일수록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 가장 높고 중간이고 좀 낮은 겁니다. 그래서 통제구역은 외부인의 출입은 일체 금지하는 것이 통제구역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돔 안에 굉장히 우리는
우라늄을 가지고 핵발전하는 곳이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아무나 들어가서 안 돼. 외부인 못 들어갑니다. 이건 통제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구역은 이 내부인의 안내가 있으면, 즉 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제한구역입니다.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이런 데 가면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내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이 안에 안 들어갔지만 상황실까지는 제가 안내를 받아 들어봤습니다. 제가 청원경찰 교육도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교육할 때 청원경찰 연수가 아니고 국가중앙에서 견학을 가는데 견학 갈 때 같이 한번 가서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지역은 감시가 요구됩니다. 안내요원은 필요 없고 혼자서 갈 수 있는데 CCTV 같은 걸로 감시를 합니다. 자, 이거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이거는 안내원이 있어야 되는 구역, 이거는 CCTV로 감시만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역은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으로 구분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 보안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